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네. 지난번 서비스 자동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편 말씀드렸는데 혹시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때 이 서비스 자동화가 내 지금의 현 주변에 어떤 변화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사 하셨는데 느끼신 게 좀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많다. 뭐 이런 경험 혹시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이번 두 번째 시간은 몇 가지 더 사례를 바라보고요. 어쨌든 이런 트렌드, 이 변화는 우리가 사실은 거스르기는 쉽지 않죠. 이미 세상의 변화는 시작이 됐고 우리는 이미 그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셨던 경험과 제가 드린 사례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변화를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뭐 가끔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뭐 노실 때 뭐 흔히 숙박 시설을 찾게 되죠. 가시면 다양한 뭐 경험을 하셨을 텐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호텔을 간다면 느낌이 어떠실까요? 네, 저기 첫 번째 있는 여성분 이쁘게 생겼죠? 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으셔서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헨나 호텔이라고 치시면 저 여성들의 이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멀리서 보기에는 그냥 사람 같은데 알고 보면 로봇입니다. 그래서 프런트에서 로봇이 고객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접수를 맡아줘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이쁜 여성 못지않게 또 한 명이 있네요. 여기는 무슨 장난감 나라 같죠? 네, 보시는 것처럼 공룡이 고객의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접수만 받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의 시간에 제가 벨보이 얘기도 해드렸는데 여기는 로봇 벨보이가 고객의 가방을 받아서 실제로 싣고 그리고 집까지 가져가고요. 또 방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모닝콜 해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로봇 하나가 앉아 있으면서 고객하고 대화를 해요. 네, 오신 걸 환영한다. 뭐 관광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오늘 날씨는 어떻다. 그리고 몇 가지 모닝콜도 해달라고 하면 부탁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 호텔의 모든 서비스는 로봇이 접대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일본 여행을 가시고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호텔의 전체 직원들 교육을 준비하느라 뭐 호텔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보고 있는데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서비스가 사실은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서비스가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 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신문을 보시게 되면 기사들의 미름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기자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마 무슨 컴퓨터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 저널리즘인데요. 요즘같이 뭔가 많은 집적되는 빅데이터가 모이는 곳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발로 뛰어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 그 집적된 데이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더 쉽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검색 포털 사이트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느 일정 지역에 일정 단어가 일정량 이상이 검색이 되는 걸로 나오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로봇에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기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네, 사람이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물론 뭐 일부의 분들은 기자라고 하는 건 물론 사실 팩트도 얘기하지만 거기엔 기자의 생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뭐 기사의 또 가장 중요한 건 신속성이잖아요. 가장 최신의 정보를 누가 최근에로 주느냐인데 이런 부분에서 기자들도 지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가시면 마트 많으실 텐데 마트에 가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내가 살려오는 물건이 똑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직원 찾아요. 근데 직원도 없어요. 불편함 많이 느끼셨죠? 이제는 그런 재고 관리가 마트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닌 로봇이 하는 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미국 사례인데요. 슈퍼마켓의 진열대를 관리하는 로봇 이름이 텔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흔히 진열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정해진 시간 내에 돕니다. 돌면서 실시간에 제가 1편에 설명드렸던 사물 인터넷이에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모든 상품에 뭐가 붙어 있죠? 바코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코드를 인식 코드로 인지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재고량을 어떻게 해요? 실시간에 재고 담당 부서에다가 넘겨줘요. 그럼 보고 일정량 이상의 재고량이 떨어졌다고 하는 게 신호로 뜨면 그러면 창고에다 연락만 하면 창고 직원이 어떡하죠? 재고를 납품하게끔, 진열하게끔 도와주는 작업을 합니다. 참 편해지긴 했죠.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재고 관리를 하시는 분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될까요?
혹시 드론 얘기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계 그냥 알아서 움직여서 내 손에 물건을 갖다 주는 시대 이제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이 조금 밀집된 곳에서는 아주 쉽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드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론뿐만 아니라 더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까 보셨던 재고 관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재고 관리 못지않게 배송의 모든 관리가 이제는 어떻게요? 네, 로봇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로봇 기술로 연 9,600억을 절약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키바 시스템으로 현재 물류 창고에 기계 시스템이 다 알아서 굳이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물류를 어떻게요? 배송하고 또 관리하고 또 창고로 옮기고 창고에서 옮겨오고 뭐 하는 작업들을 다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 사람이 있나요? 네. 사실은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고 넣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곳에 사람은 없고 이렇게 큰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에 확인을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물류 창고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주 재밌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뭐 더 거대 기업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글로벌 회사죠. 그만큼 앞서 나가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 막대기 하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뭐 흔히 영어로도 막대기가 대쉬잖아요. 얘 이름이 대쉬예요. 뭐 하는 걸까요? 이 막대기로. 나중에 여러분이 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대쉬라고 치시면 사용명이 아마 소개가 될 겁니다. 아까도 제가 그 물류 재고 관리를 할 때 바코드를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쉬가 바코드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여러분이 바쁘신데 쇼핑을 하러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집에서 내가 휴지를 쓰다가 뭐 내지는 내가 토마토 케첩을 쓰다가 토마토 케첩이 똑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사러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대쉬를 토마토 케첩 떨어진 병에다 딱 대면 어떻게 돼요? 그 바코드가 읽혀지고 그 읽혀진 만큼 장바구니에 올라갑니다. 어디? 여기서 이제 아마존 장바구니에 올라갈 거고 이 기능이 직접 우리한테 온다면 우리가 이용하는 마트에 우리 장바구니, 흔히 내 장바구니에 올라가겠죠. 그러고서 거기에 휴지든 뭐가 쭉 올라가면 나는 뭐만 하면 될까요? 요거 사야 되겠고 수량은 몇 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엔터 딱 치고 결제를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말 마트 안 가고 집까지 요새 뭐 2시간 이내 배송, 뭐 한 달, 뭐 하루 이내 배송 이게 요새 업계에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렇게 해서 내 집 앞에 배송이 끝납니다. 저같이 흔히 말해서 워킹맘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장 보는 것도 아주 편리하다고 느끼는데 이제 뭐 핸드폰에다 누를 일도 없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건을 사야지 해놓고는 실제 마트에 가면 메모해 가지 않으면 아차 하고 잊어먹고 그냥 놓쳐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물건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물건이 필요한 것들을 장바구니에다가 저장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가 뭘까요? 뭐가 되냐면 음성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막대기다 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바코드가 없으면 애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음성 인식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역시도 바코드로 인식하는 거 못지않게 하면 장바구니에 올라가서 내 계정에서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을 쉽게 봐주는 게 지금의 이렇게 놀라운 시스템이네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걸 보시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에도 그리고 산업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구나. 그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큰 자동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동화는 사실은 서비스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제조업에서도 이미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자료가 하나 있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주소죠. 로봇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률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국이 로봇 도입을 따른 인건비 절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제조업을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고도한 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의 공장들이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또 많은 부분이 어때요? 굉장히 빠른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한국이 로봇화한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만들고 있지 않죠. 대부분 다 뭐 합니까? 로봇으로 바퀴도 달고 너트도 조리고 문도 달아서 자동차가 로봇에 의해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고 버튼을 합니다. 자, 이 얘기 하니까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되겠네요. 제가 어느 전문대학교에 서비스 진단을 하는 컨설팅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 몇 개 과가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과의 특성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흔히 말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과들은 취업도 잘 되고 그만큼 뭐 여러 가지 투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3대, 뭐 4대, 5대가 다 한국이었다라고 하는 업 하나가 조선업이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 그 과 중에 이 조선업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과가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요즘 뭐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관련된 과도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자동차과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데 낮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당연히 1등 학과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람이 가서 할 일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학과를 졸업을 해도 가서 일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도 이미 이런 시대로 변화해 왔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갈 거라고 보여지죠. 근데 그게 제조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제공받고 있는 많은 서비스의 시장에도 뭐가 되는 거죠? 자동화의 물결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뭐 저성장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빈익빈 부익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실제 서비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뭐 말 그대로 생계를 지켜야 되는 많은 가장들의 일터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로봇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자동화가 들어와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서비스 산업의 현주소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숙제 지금 크게 다가오고 있고 이건 사회적 이슈로 이 트렌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번 주제를 좀 드리게 된 건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또 기억해야 될 건 그냥 자동화 수준이 여러분 아마 콜센터라는 곳에 전화하면 지금은 사람이 받지 않고 누가 받죠? 그거 역시도 자동화가 돼서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로는 ARS라고 아마 표현하죠. 오토매틱 리스폰스.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계가 받아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걸 다 교환원이 했던 걸 이젠 기계가 받아서 뭐 부서 연결도 해주고 때로는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신문이나 TV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죠.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내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냥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일의 많은 부분을 그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더 큰 거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죠? 로봇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로봇도 경험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적된 경험으로 계속 더 고도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고도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보다 더 고도화된 능력을 갖는 로봇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자율주행 차례거나 무인 차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우리의 일상으로 더 다가오면서 편리함을 주긴 하겠지만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양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여러 관계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여져야 되고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중론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예측하셨겠지만 향후 20년간 일자리의 3분의 1이 누구 덕분에? 뭐 로봇 덕분에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네요. 근데 그 3분의 1에 단순히 뭐 단순 업무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회계사, 의사도 줄어든다고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슈퍼컴퓨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요즘 최근에 나온 기사를 아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검색해서 알아보실 텐데 지금 의료와 관련된 로봇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임상 결과를 다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데이터를 주니까 말 그대로 환자 데이터를 주니까 의사의 수준의 거의 80%에 버금가는 진료 처방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의사가 흔히 엑스레이 보고 피 검사한 거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서 당신은 이러이런 병이고 그러니까 이런 약을 이런 기간 동안 드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검사 결과를 다 로봇이 분석을 해서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는 의사의 80%의 처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 회계사 의사 줄어든다는 얘기 나오고요. 거기에 뭐 법률가, 일명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사무장의 직업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없어질까요? 사무장의 역할은 대부분 다 변호사 대신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례를 찾거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겠죠. 근데 슈퍼컴퓨터에 수많은 판례들이 들어가 있어서 흔히 사건 번호를 넣거나 사건만 집어넣으면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법률과 관련돼서도 관련된 일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일자리, 지금 뭐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 전체의 큰 이슈들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BBC라는 곳에서도 15개 앞으로 가장 없어지는 직업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나네요. 뭐 여러분 혹시 이 정보를 지금 접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해당된다면 마음이 좀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섭섭하지만 또 속상하지만 또 그리고 걱정도 되지만 이미 이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적인 변화인데 이걸 그냥 섭섭하다 속상하다로 그냥 앉아 있을 거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여기서 정리를 좀 여러분이 해보시죠. 자, 회계사도 없어진다, 은행원도 없어진다, 도서관 사서도 없어진다. 도서관 사서가 없어진다는 느낌은 여러분 다 예전에는 바코드가 아니라 왜 이게 도서 카드를 이렇게 찾았던 거 지금 가면 정보를 다 입력하면 책이 어디 있는지 나오고 그리고 입력한 만큼 그 도서에 어때요? 물류 창고 비슷하게 돼서 내가 그냥 키인을 하면 책이 알아서 나의 손에 오게끔 뭐 이렇게 되니까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없어지는 직업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할까요? 새로 생기는 직업이 있다는 게 또 우리에게 희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당분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거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 가겠지만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산업에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와 함께 특히나 우리의 지금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너 범사 되라, 의사 되라, 회계사 되라 라고 했던 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젠 더 다른 미래의 서비스 산업을 준비하는 진짜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들의 일자리는 사실은 회사가 안 주고 나라가 안 주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현실적인 거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조만간에 없어지는 직업으로 공표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거 같으세요? 스마트 톨링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서 기사화 됐던 건데요. 이게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도에 모든 어디를요? 말 그대로 요금 소를 무인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그래도 하이패스가 있어서 반은 하이패스로 다니고 반은 그래도 아직 사람이 남아 있는데 점차 한 칸 한 칸 누구로? 하이패스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물론 하이패스로 다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렇진 않고 하이패스를 관리하는 관리 인력들은 또 어딘가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긴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관리력이 아닌 직접 고객의 요금을 받고 요금을 주고 환전을 해주고 뭐 이랬던 역할은 분명히 사라지는 역할이 될 거라는 건 예상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려고 했던 화두입니다. 도대체 이 여러 가지 트렌드, 서비스의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한쪽은 편리함으로 우리가 쉽게 삶을 살아가는 도움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수많은 서비스 업종이 대체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싸워 이겨야 되나요? 아니면 함께 갈 방법을 찾아야 되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좀 드렸나요? 그렇죠.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행히 좋겠는데 기업이나 그죠? 이 사회의 발전은 뒤로 가기보다 항상 앞으로 가니까 더 고도화될 겁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어떤 기사에 로봇과 관련된 뭐 기사였는데 거기에도 그 박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로봇은 결국 인간이 입력해 준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결국 답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의 윤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주냐에 따라 다른다. 그래서 어제 본 제가 기사 하나는 로봇이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력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로봇에게 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 하나가 로봇에게 걸어가 합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끝이 낭떠러진 거예요. 책상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러자 그 로봇이 거기서 걸어가라고 했는데 걸어가지 않고 위험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자 그 박사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떨어지면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 로봇이 그땐 떨어져요. 이건 뭐 하는 거죠?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어쨌든 로봇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로봇과 대결을 하기보단 제가 보기엔 함께 갈 방법,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 로봇이 해야 될 역할은 로봇에게 주지만 우리 서비스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가져가는 게 어쨌든 시대적인 배경이 되겠죠. 자, 앞으로 많은 일들을 로봇이 또는 기계가 또는 자동화가 대체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사람에게 남는 일이 뭘까요? 어떤 게 여러분은 우리에게 남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양한 일자리가 지금 대체되고 있다고 나오지만 그래도 이런 서비스 자동화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또 다른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 네, 배달도 기계가 해주고요. 네, 호텔 맞이도 로봇이 합니다. 뭐 흔히 가게에서 점원 역할도 로봇이 하겠다고 얘기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만 그럼 우리에게 역할이 남을까요? 네, 혹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아직 저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찾아가야 될 가장 큰 숙제이긴 합니다. 한 가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리를 한다면 굳이 요새 디지털 시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그리워하는 게 있네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아날로그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뀐 게 꽤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자꾸 그리워하네요. 왜 그럴까요? 추억이 있어서 그럴까요? 과거가 있어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사람이 주는 것보다 기계가 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기계하고 만나는 게 덜 피곤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기계를 좋아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계가 대체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기계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우리나라에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가게들 또는 식당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허름한 식당을 30년째 운영하는 그 할머니를 만나러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가는 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나요? 자,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업에서는 어쨌든 인적 서비스와 물적 서비스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고객에게 아주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방향을 가게 되는데 물론 인적 서비스가 로봇으로 대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25년간 서비스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건 결국 서비스업에서 고객들이 기대하는 최고는 진정한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때로는 콜센터에서 일을 하실 거고 아까 없어지는 직업에 뭐 텔레마케터가 1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없어진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훨씬 더 얘기를 잘하고 기계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의사도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나옵니다. 뭐 식당, 호텔 다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고객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는 의사의 어때요? 따뜻한 눈길, 그리고 정말로 고객이 가족들이 같이 놀러 왔을 때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직원들이 있는 곳이 사실은 고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현장에는 모든 분들이 물론 기계화되는 건 분명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인 모습이긴 하지만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두 서비스업을 한다는 건 고객을 돕는 행복 파트너로서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고객과 창의적인 소통을 하는 최고의 휴먼 커뮤니터가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적어도 지켜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인적 서비스의 최고를 느낄 수 있게끔 한다면 사람을 찾는 사람이 사람을 찾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뭘까요? 감정노동이라는 말을 하죠. 많이 시달립니다.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감정노동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힘들어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점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사실은 감정노동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보듬어주는 누군가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노동으로 물론 끝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앞으로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경쟁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 따뜻한 눈길을 주고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그 소중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가는 게 오히려 컴퓨터
내지는 로봇 내지는 기계화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자동화되는 미래 좀 더 나의 경쟁력을 가질 수 위한 준비도 하시고 내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가치 있어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서비스 자동화, 우리에게 편리함은 가져오고요. 우리의 스스로의 변화에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과정을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